나눌 수 있습니다. 또 비혈관염 같은 경우는 기관지나 소화기 쪽에 사용되는 메탈 소재 스텐트 시장과 요도 쪽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 MI텍은 비혈관염, 그 중에서도 메탈 소재, 기관지, 소화기, 스텐트를 주 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쪽은 수량은 많지만 규모가 작아서 비혈관용 스텐트라고 하시면 전부 대부분 다 95% 이상 저희 MI텍의 사업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부분에는 저희 스텐트가 착용되는 기관지, 삽입되는 기관지 식도, 간, 담도, 12장 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텐트는 대표적으로 의료 혜택 확대나 고령화에 따른 암 진단율 증가 또는 기타 저응층의 변화에 따라서 성장하는 그런 시장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10개국 통계가 공식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주요 10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약 80% 정도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한다면 약 6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역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에서 한 80% 수준이니까 이걸 역산하면 글로벌 시장은 약 7천억 원이 좀 넘는 걸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러한 주요 10개국 중에 국가별 비중입니다. 보시면 대표적인 선진국형 비즈니스답게 미국 쪽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38% 정도, 주요 10개국 중에 38%, 거의 40% 가까운 쪽이 미국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서유럽 5개 국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이 약 25%, 그 다음에 단일 국가로서 일본도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일본이 14%, 기타 인구는 많은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이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경제 성장의 이후는 의료 혜택 확대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쪽 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인도의 인구에 비례한 정도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현재 이 비혈관 스텐트 산업에서 저희 MI텍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혈관 스텐트를 개발, 생산, 판매해서답게 국내에서 마켓 점유율 1위고요. 글로벌 5위권 내에 들 정도로 또 유럽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5% 가까운 점유율을 가질 정도로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 가장 최대 시장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또 기타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국가의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상당 부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시장에서의 위치나 성장성으로 말미암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재무 성과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은 32%에 달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이상 늘어난 매출액 117억 원, 또한 영업이익도 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정도 상승할 정도로 상당히 최근 들어 상당한 정도의 성장성, 수익성을 이미 시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일반 기업입니다. 저희는 91년도에 설립된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저희 본사는 평택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원에 저희 연구소 겸 저희 세석기 분야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비뇨기과 세석기 분야에 자리하고 있고 서울의 서울 사무소는 영업본부가 있습니다. 저는 2000년에 서울대 내에서 랩벤처로 의료기기 회사를 공동 창업해서 지금 코스닥 회사인 나노텍 대표로 하면서 여러 가지 글로벌 회사와의 제휴나 세계 시장 진출이나 이랬던 경험이 있고요. 2016년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MI텍을 99% 인수하면서 MI텍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업 영역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018년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157억 원 중에서 약 87%가 비혈관 스텐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13%를 저희가 작년부터 새롭게 사업권 인수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비뇨기과 쇠석기와 기타 개인용 의료기기 등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나 연구개발을 계속 가속화해서 향후 한 3년 내에는 이러한 비중을 비혈관 스텐트 외의 비중의 30% 이상 늘릴 계획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성장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1년에 설립한 회사고요. 아시다시피 의료기기 회사가 굉장히 호흡이 긴 비즈니스입니다. 개발, 인허가, 양산체제 구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회사답게 91년에 설립해서 한 2015년까지 꾸준히
어떤 질적 성장은 개발이나 인허가 특허면에서 질적 성장을 이루었고요. 물론 개인 기업으로 있으면 중간에 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실제로 기술력이나 제품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 기간만큼의 어떤 성과를 거뒀던 시기입니다. 2016년 이후에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인수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과거의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어떤 성장세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일본, 미국 등을 진출해서 최근 3년간의 30% 이상의 매출 성장과 그 이후의 어떤 성장 부분을 담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떤 성과 부분을 매출액과 이익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 3년간 3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2017년 기준으로 본다면 221억 원 매출 중에서 약 70%인 160억 정도가 수출입니다. 의료기기 회사답게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많은 성장 모멘텀을 해외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반기에 상당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에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컸던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진출했고요. 미국 시장 진출의 어떤 도화선이 됐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럽, 일본 시장의 점유율을 유통망 정비라든가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점유율을 확대했고요. 중국이나 브라질, 주로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이머징 마켓에도 유통망 확대를 통해서 어떤 성장 토대를 쌓았기에 18년 반기에 어떤 성과가 가능했던 부분이고, 이러한 성과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2016년 이후에 그 전에는 10%대 중후반 정도에서 어떤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던 부분은 16년 이후에 20% 이상 꾸준히 상승해서 결국 2018년 반기에 영업이익률을 24.5%까지 달성을 했고요. 이러한 주요 원인은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컸던 부분이 결국은 일본이나 유럽 시장, 상대적으로 단가가 판매 단가가 높은 선진 시장인 일본, 유럽의 점유율 확대, 특히 올해 미국 시장에 새로 진입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판매 단가 상승으로 비교됐고, 그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 상승으로 시장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또한 개인기업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좀 정체되어 있던 그러한 생산 품질 시스템 자체를 2016년 이후 대대적으로 혁신했습니다. 또한 불량률 또한 상당히 줄여서 이러한 부분들이 생산 수행상 나아가서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비교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드릴 때 16년 이후에 계속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성장해서 최근에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말씀드렸는데,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17년 왼쪽 부분 보시면 2016년에 21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가 2017년에 17억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데 옆에 오른쪽 보시면 2017년 반기에는 23억 원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저희가 MI텍이 2015년에 개발 생산해서 시장에 본격 출시했던 개인용 의료기기 분야가 있었습니다. 레주라는 저주파 자극기라는 개인용 의료기기 부분이 나름의 충분한 성과도 거둔 일부 시장에서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대했던 유통망의 좀 열악함이나 기타 어떤 매출의 실현 가능성 또는 유통망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2017년 말 감사 시에 그 관련된 사업 부분을 다 대부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매출 취소나 대손 충당의 형태로 26억 원 정도를 이익에서 차감을 했습니다. 원래 17년 말에 저희가 45대 중반대 정도 영업이익에서 이익에서 이러한 형태로 차감을 하면서 이러한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했고, 이건 일회성 있는 일시적인 비용이라서 2018년 반기에 어떤 저희 영업이익 38억을 보시면 이미 유추할 수 있다시피 더 이상 추가적인 영향이나 그런 네거티브한 측면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가 어떤 사업을 전개하면서, 특히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 이러한 과거의 어떤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철저한 시장 분석 및 어떤 단계적인 시장 접근을 통해서 다시금 이러한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저희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앞으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저희 핵심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보완적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타이틀을 잡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16페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부분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저희 비혈관 분야의 점유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앞에 왜 우리가 이러한 파트너십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시면
현재 미국을 보시면 거의 80% 정도가 A사라는 분이 비혈관 분야의 글로벌 1위인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굉장히 이 분야의 다국지적 기업입니다. 이 부분이 한 80% 정도 미국을 선점하고 거의 뭐 독과점하고 있고요. 위에 15% 차지하는 부분도 B사라는 부분도 미국 베이스의 다국지적 기업입니다. 쿡이라는 회사가 대부분 미국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중국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60%를 차지하는 게 다른 글로벌 시장과는 다르게 D사라는 게 중국 회사입니다.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전혀 워킹을 못하지만 중국 시장의 어떤 저가나 이런 스탠트 통해서 60%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글로벌 파트너십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올림푸스 부분입니다. 올림푸스는 글로벌 내시경 1위 업체입니다. 내시경 분야는 정확히 저희랑 고객이 일치합니다. 저희 모든 스탠트는 내시경을 통해서 삽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내시경과 저희 스탠트 부분은 정확히 최종 고객 의사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올림푸스는 내시경을 통해서 같은 유통망을 가진 쪽에 어떤 제품을 다각화하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동일한 유통망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어떤 글로벌 파트너십이 가능했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에 고신뢰도가 요구되는 미국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 MI텍은 FDA 승인 3종을 가지고 있고 지난주에 2종의 추가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말까지 한 5종, 내년에 한 3종 정도 추가하면 내년도에 1차적인 라인업이 완성되면 앞으로의 미국 시장 부분도 점점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올해 예상되는 미국 매출이 약 40억 원, 진입 첫 해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보스턴 사이언티픽인데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비혈관 스탠트 분야 글로벌 1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미 정확한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일본 시장에서는 저희 제품을 일본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라인 저희랑 똑같은 경쟁사인 보스턴이 일본 시장에서 저희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저희 제품이 갖는 어떤 기술적인 경쟁력 또는 제품 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약 100여 종 정도의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한 300여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일본에서의 점유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으로 자사 제품을 대부분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 인허가에 맞춰서 대부분 교체하고 있어서 결국 이 부분은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보스턴 입장에서 어떤 제품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이고요. 이에 힘입어 저희는 과거 한 15년에 한 12억 정도의 일본 시장에서 매출이 작년에 50억 원, 올해는 60억 원 이상으로 앞으로 인허가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내에 아마 마켓시어 25%에서 30% 정도를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진 시장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1위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고신뢰도, 고비용의 유통구조를 가진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현재 가장 인허가 진입장벽이 높은 나라이고 저가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시장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 또한 앞으로의 성장률은 경제 성장과 의료 혜택 확대 더불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도 어떤 교두보 차원에서 베드칸이라는 중국 업체하고 현재 저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그 업체하고의 같이 어떤 제휴를 통해 현지 생산 판매를 통한 어떤 저가 스탠트도 일부 생산해서 저희는 어떤 투트랙 전략으로 향후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 시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카네카는 저희 제품이 기본적으로 삽입기구와 스탠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삽입기구 같은 경우 의료용 카테터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료용 카테터 분야의 선도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 카네카 입장에서 저희한테 제품을 좀 공급하고 저희는 공동 개발을 통해 저희 제품의 질을 향상하는 결국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국가 브랜드가 약한 한국에서의 어떤 의료기기 회사가 결국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경쟁력 중에 하나는 결국 의료기기 자체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만 국내에서의 성장이 국내에서의 성공이
어떤 해외에서의 성공을 담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혈관 스텐트는 이미 국내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지위를 다져나가고 있고요. 또한 설명을 아직까지 많이 안 드렸던 비뇨기과 세석기, 저희가 작년에 2017년에 새롭게 사업부 인수를 통해 시작했던 부분인데, 이 비뇨기과 세석기 부분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 생산, 판매한 회사로 저희 MITech하고 어떤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약간 저가 쪽 세석기를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어떤 출혈 경쟁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저성장, 침체기를 겪었던 부분을 저희가 인수를 통해서 이미 올해 그 위에 기존의 저가 말고 미드엔드 버전의 세석기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인허가 준비 중이고요. 인허가 완료돼서 내년도에 출시가 된다면 국내 시장 재편 및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수출까지, 그리고 이 분야 또한 비혈관 스텐트만큼 충분히 글로벌 강소 어떤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해외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렸던 거 외의 부분 보면 국내에서 저희가 점유율은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현재 8% 정도이나 그 위에 있는 보스턴의 어떤 점유율과 그 부분을 대체한다면 결국은 일본에서도 단기간에 한 3년 이내에 저희 인허가 맞춰서 상당 부분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최대 시장답게 진입처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업체 저가 스텐트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향후에 어떤 시장 성장을 염두에 두고 이미 중국 업체 제휴를 통해서 이러한 시장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같은 신흥 국가도 상당한 정도의 16%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 저희가 24%, 스페인, 독일도 17, 18%로 유럽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저희가 점유율 및 경쟁력을 이미 시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나 칠레, 리투아니아 등 세계 한 10여 개 국가에서 저희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점점 더 이러한 저희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향후의 제품 포트폴리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비만 스텐트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어디에도 비만이라는 인디케이션을 가진 스텐트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남미나 북미 쪽에서는 기존의 식도 스텐트나 이런 거 전용을 통해서 비만 수술의 보완적 용도로 비만 스텐트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만이라는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스텐트 시장에서 저 비만 스텐트 부분의 시장 규모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저 비만 스텐트를 가장 비만에 고도 비만이 문제가 되는 브라질 의사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 임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 저 부분이 완료된다면 2020년에 출시가 된다면 아마 저 부분에 대한 어떤 스텐트 성장은 기존에 저희가 비혈관 스텐트를 차지했던 성장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브라질은 비만 수술이 누적 건수로 한 100만 건이 이를 정도로 비만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나라이고, 저희는 저 비만 스텐트 통해서 비만 수술의 보완적, 대체적 방법으로 저 시장을 새롭게 진출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 저희 스텐트 보면 혈관 쪽 스텐트처럼 약물이 방출된다거나 항균이 되는 그런 치료용 스텐트도 개발해서 지금 인허가 중이고요. 생분해성 스텐트 같이 스텐트를 삽입 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상당히 그래도 그 부분도 환자의 고통이나 번거로움이 따르는 부분을 관련 소재의 발달과 더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해돼서 없어지는 이러한 생분해 스텐트 또한 시장의 출시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시장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세석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제품의 개발 완료해서 내년 출시할 예정이고요. 또 피부 쪽 저희가 개인용 의료기기를 했던 저희 내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쪽 기기는 전문 의료기기는 아니고요. 피부과 내에 있는 피부관리샵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번 달에 2개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조금 생소한 분야인 피부과 쪽을 한번 탭핑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전문 피부 의료기기까지 저희는 진출할 계획으로 관련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R&D 역량입니다. 저희가 전체 인원 20% 정도 28명의 R&D 인력일 정도로 상당한 부분 R&D 역량을 축적하고 있고, 이러한 역량은 오른쪽에 보시면 매년 한 20여 종 이상 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스텐트가 출시되는 거로 이미 구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은 결국 의사 위주의 시장에서 의사의 니즈에, 시장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발빠르게 내보낸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담보되는 부분입니다. 왼쪽 하단은 거기에 걸맞게 저희 이미 100여 건 정도 등록된 게 80여 건이고 20여 건 이상의 특허 출원 중인 특허 쪽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서 상당한 어떤 시장의 위협이나 또는 시장의 어떤 진입 장벽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저희 스텐트 기술의 경쟁 우위입니다. 저희는 뭐 특허받은 프로센 훅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스텐트가 삽입되는 어떤 신체 기관의 구조가 뭐 균일한 조직이 아니라 대부분 굽어지거나 꺾여지거나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에 들어가서 유연하게 그 형태에 맞게 유지를 해야지만 어떤 개통률 확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 저희가 특허받은 구조를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이 비어간 스텐트 업계 1위인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일본에서 판매를 한다는 사실만 보고서도 충분히 저희 경쟁력에 대한 부분, 기술적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유추 가능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러한 저희의 성장과 시장에서의 자리매김, 저희의 경쟁력이 어떠한 투자 포인트의 성장 전략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3년간 30% 이상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액 또한 거기에 걸맞게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반기에 전년 반기 대비 50% 이상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 진입 또는 유럽이나 일본 시장의 진입을 통해서 구현된 부분입니다. 또한 꾸준히 16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꾸준히 이익 구조 개선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했던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단가가 높은 선진 시장의 어떤 점유율 확대라든가 신규 진입을 통해서 구현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타 부채비나 차입금 정도 굉장히 양호하거나 안정적인 부분이고요. 이번에 또 공모 물량 외에는 유통 물량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유통 물량이라는 불확실성 부분도 좀 상당 부분 제거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러한 것들이 좀 올해 반기에 상당한 성장들이 향후에도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어떤 해외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찾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원의 크기는 저희 시장 규모가 아니라 저희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역별 비중입니다. 왼쪽 끝에 보시면 유럽이 현재 저희 매출의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규모는 제가 서유럽 5개국가가 한 25%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5% 언더의 시장 규모를 갖는 데서 저희는 한 매출 비중이 45.5%. 좋게 표현하면 유럽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도 되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좀 유럽에 집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보시면 미국 시장은 나머지 시장을 합친 정도의 규모입니다. 실제 시장 규모는 약 40% 정도의 규모를 갖는데, 물론 우리가 올해 상반기 진입 첫해 약 14.5%의 저희 매출 비중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 시장 규모가 40% 정도, 나머지 시장을 다 합친 정도만 된다면 여기에서 다른 시장에서의 저희 어떤 시장에서의 지위, 시장에서 경쟁력을 똑같이 구현한다면 미국 시장에 아마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다른 모든 시장의 어떤 매출을 합한 만큼의 어떤 미국 시장의 성장 또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인구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던 브라질, 인도, 중국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지역, 중동 같은 지역도 결국은 이 시장 또한 어떤 경제 성장이나 의료 혜택 확대에 따라 상당한 규모로 발전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부분도 저희의 상당한 어떤 성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비어간 스텐트 분야에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바탕으로 비닐과 세석기 쪽도 말씀드렸던 신제품을 통한 시장에서의 국내 시장의 재편이나 또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수출을 통해서 시장 규모 약 5천억 원 정도 되는 비닐과 세석기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외 피부 미용기기 또한 현재는 시장 템핑의 수준이나 결국 그 이상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피부과 쪽 제품에 대해서도 어떤 저희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는 계획으로 이 부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거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혈관용 중에서도 약간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초혈관 쪽 그런 스텐트도 개발해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삽입기구 쪽 부분도 소화기 쪽 액세서리입니다. 그쪽 부분도 상당한 정도 시장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저희 이미 시장에서의 어떤 유럽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이런 부분의 경쟁력들
그다음에 이미 검증된 기술력, 그다음에 인허가, 특허 등 이런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통해서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있고 이를 더더욱 확대해 나가는 그런 단계인 회사입니다. 아마 저희는 향후 3년 내에는 그 비혈관 스텐트 분야에서 글로벌 아마 탑3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과 어떤 그런 성장의 모멘텀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료기기 사업 자체가 뭐 호흡이긴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개발, 인허 강화 이런 부분에 거의 한국 기업 같은 경우 한 10년 이상 들어가는 대부분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비해 소발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분야인데 저희가 기존 사업에서 제품을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러한 그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어떤 시간의 절감을 통한 어떤 시장의 규모 있게 접근하기 위한 어떤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한 개별 후발 기업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각각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간의 제휴나 결합 등 예를 들어서 뭐 전문 임상 기업, 임상을 전문으로 하는 CRO 업체나 그다음에 의료기기나 제약 쪽의 생산을 위탁하는 CMO 업체들 이런 업체들과 서로 협력과 제휴를 통해서 조금 더 어떤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규모 있게 또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서 어떤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저희만의 새로운 어떤 바이오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저희 모회사와 관계사와 같이 구축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의 향후 성장을 상당 부분 도와줄 수 있고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IPO 계획에 대해서 저희 주관사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모기업을 소개할 하나금투자 김성곤 과장입니다. MR텍 공모기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주식수는 700만 주로 신주 모집과 우주 매출이 5대5 구조입니다. 공모가는 3,900원에서 4,500원이며 총 공모금액은 273억 원에서 310억 원입니다. 수요 측일은 오늘과 내일인 12일 13일이고 청약 예정일은 다음 주 월화인 19, 20일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11월 29일이고요. 상장 예정 주식수는 상장일 당일 2,745만 6,200주이며 전환 가능한 12 물량이 있는데 10위까지 합치면 3,040만 주 정도 됩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일 당일 25%로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고요. 비교 기업은 한스바이오메드, 세종메디칼, 세온메디칼입니다. 밴드가이퍼는 21배에서 25배가 되며 19년 실적은 이제 380억에서 400억 정도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19년 퍼는 15배에서 18배 정도 이상합니다. 수익층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설명 감사드리고요. 회사가 그 최근에 그 IPO 하는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실제 매출이 시현되고 있고 수익도 수익성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그래서 뭐 성장성, 기술력 이런 게 확보가 돼 있는데 최근에 공모하는 업체들의 그 희망 공모 가액이 되게 보통 10,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낮게 잡혀 있는데 앞에 그 얘기는 하셨지만은 좀 아마 회사에서도 아마 그런 최근에 그 공모하는 가격들의 희망 공모 가격 이런 것도 다 보셨을 텐데 왜 이렇게 결정되셨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 수요 예측 참여해야 되는 기관에서 이 공모 희망 가격 결정도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고 이 희망 공모 가격대로 따라갔다가 또 이거 턱없이 실적 공모 가격은 달리 형성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회사 의견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주당 단가가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보셔야 돼요. 저희 지금 공모주식수 플러스 상장 후 상장 주식수가 2,700만 주랑 3,000만 주로 다른 기업에 비하면은 사실 공모주식수가 많은 편에 속하고요. 시총은 저희 상당 기준으로는 12 포함하면 1,3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이제 주식수로 나눈다 보니까 단가가 4,500원이 된 거고요. 아마 다른 오늘 내일 스위치하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공모주식수와 상장주식수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뒤에. 그 미국하고 일본 그 파트너십 계약이 지금 맺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약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올림푸스나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저희한테서만 공급받는 계약인 건지 아니면 다양한 벤더 중에서 저희가 하나인 건지 그다음에 그 물량 같은 것들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맺어져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쪽 올림푸스 제휴는 올림푸스는 내시경 업체로서 스텐트 쪽은 저희 하나만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이해를 돕자면 의료기기 쪽은 어떤 OEM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 이름으로 인허가를 받은 거고 저희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림푸스는 지금 상당한 부분 글로벌 다른 지역까지도 저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계속 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올림푸스하고 저희 어떤 스탠드 판매는 독점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보스턴 일본 같은 경우는 보스턴 자체는 저희랑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시장에서는 저희랑 경쟁하고 있고 일본 시장만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보스턴이 저희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계약에 대한 내용 물론 당연히 영업 계획에 따라서 매년 어떤 일정한 양의 어떤 최소 규모의 구매에 대한 계약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계속 확대 또는 수정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연속성을 그런 거에 의문이라면 일단 올림푸스 부분은 상호간의 어떤 필요성 부분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고요. 그 보스턴에 대한 부분은 경쟁사이기도 한 부분이라서 모든 것들을 다 향후 10년 이후 5년 이후까지 말씀드리는 건 지나친 예단일 것 같으나 지금 현재는 서로의 필요 때문에 저희보다도 오히려 더 보스턴 측에서 저희를 더 강렬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그 질의응답 시간을 이만 마치고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신 거에 감사드리겠습니다.